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경기 민감주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 화학 이쪽에 또 움직임이 또 괜찮네요. 자, 오늘 시장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두권에는 자동차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 반등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등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특징을 본다라면은 버려진 주식들이 시장에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버려졌던 종목들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버려졌던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었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또 중국 관련주로 과거에 좀 많이 부각이 됐었다가 시장에서 잊혀졌었던 라겐락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태양광 아무도 거들떠 안 봤던 섹터들이죠. 태양광에서 OCI가 강력한 힘으로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강하게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함께 LED 섹터들도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주 섹터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등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과거 3년 동안 고생한 종목들의 순환매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기존 주도주들과 신흥 주도주들 간의 세력 싸움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섹터라든지 다음 카카오 같은 이런 쪽, 그다음에 게임주 섹터들 이런 쪽에서 회복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들 먼저 상승 종목부터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OCI 지금 8% 급등 나오네요. 홍진에너지도 한 7% 이상 오르고 신성솔라에너지 14%대 이렇게 태양광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부터 전략 세워주시죠. 네, 태양광 주식들 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전인대도 있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도 중국 쪽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의 지속적인 그런 기대감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OCI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픈 기억을 남겨줬던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 농담삼아 OCI가 어찌하지 이런 식으로까지 농담식으로 비하될 정도로 상당히 애물단지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었고요. ELS 때문에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좀 아픔을 줬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쇼커버링성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OCI와 하나케미칼 모두 한 4토막 이상씩 났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OCI 급등세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4, 5일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급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 여기 125,000원 부근대가 좀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만 돌파된다라면은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14만 원 정도 가면 좀 강한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125,000원의 단기 저항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적인 부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하나케미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하나케미칼도 한 16,000원대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 부담 충분히 그 가격대에 간다라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OCI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 짚어드렸던 종목이라서 저점에서 센스 있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좋은 결과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태양광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LED를 모두 품고 있으면서 못 오른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된 이 태양광주들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한켠에서 자동차주들의 중심을 또 잘 잡아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오늘 60에서 넘어서는 움직임 나오면서 2% 넘게 오르고 있고 기아차의 움직임도 좋고요. 자동차 쪽도 한번 점검해보죠. 네, 최근 시장 트렌드가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에 또 자동차주들의 순환매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sek터 시장에서 강하게 배제되었었던 섹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반등 강합니다. 역시 OCI처럼 쇼커버링성의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 이상 안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주식들,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죠. 전기차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 부품사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차 계속적으로 시장의 지수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이미 195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수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아마 부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자동차 세트 업체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지금 저항대였었던 60일선을 넘어선 상태라서 약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선까지 가격적인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약 한 4만 8천 원대에서 5만 원대 정도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은 그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류들 애플의 전기차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류들의 급등세가 상당히 셉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접근하시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 대형 부품주 중에서 덜 올라 있는 뭐 현대위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은 뭐 꾸준히 지수 관련주로서의 흐름에 맞춰서 좀 저가권에서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쪽 괜찮습니다. 특히 이 필러 관련돼서 이 몸에 덜적 받고 있는 뭐 휴온스나 이 휴메딕스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퍼시픽도 한 2% 가량 좀 오름세가 좀 펼쳐지는 등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위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 그동안 많이 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좀 관심을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휴메딕스가 어제 동시호가 때 종가 동시호가 때 뭐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죠. 중국 쪽에 필러 허가를 받으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장 초반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휴온스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한다 제조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휴온스도 역시 장 초반 급등 이후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휴온스 직전 고점대 6만 5천 원대 저항받고 있습니다. 장중 6만 3,900원 정도에서 매물이 나온 상태인데요. 갭 상승한 만큼 갭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매물 나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약 한 6만 1,000원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 시도하지 못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갭 메우는 조정도 감안하시면서 이슈가 오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신규 성장한 이후에 상승세 보여주다가 최근에 조정 깊었었는데요. 강한 반등 나온 이후에 오늘 역시 전고점 부분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도 9만 3,000원대 전고점 저항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추가 상승 시도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차익 매물을 좀 받아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물의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차후에 하락하더라도 82,000원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종목을 좀 점검해보죠. 오늘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자리 내립니다. GKL, 파라다이스 2%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GKL도 저가권에서 뭐 내수 관련주로서 좀 반등한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었는데요. GKL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사실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인식하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시 과거에 좀 벌어졌던 다른 종목들과 같은 개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오랫동안 소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GKL 기준으로는 한 34,000원 정도.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전저점인 2만 원대 중반 정도 이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놓고 오히려 이런 악재에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좀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뭐 물론 손절은 짧게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신다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점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 사장과 함께 종목별 움직임 살펴봤습니다.